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인지 아시아 시장을 강타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그대로 이제 유럽에 가서 또 유럽 시장도 떨어졌고요. 또 월스트리트를 이제 어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피치가 발표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난 다음에 발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뉴욕 시장은 어제 처음 맞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번엔 뉴욕 시장이 아시아권의 반응, 또 유럽 시장 반응 이거를 이제 보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역시 다 떨어졌으니까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하고 S&P 500도 1.38%, 또 다우도 0.98%,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2.17%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시장은 그렇게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저명한 경제학자서부터 시작해서 관료, 자넷 옐렌 장관도 그렇고, 백악관까지 이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참 어이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하고, 나왔어요, 전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수는 미국의 3대 지수는 떨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아침에 이제 굉장히 빨리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강한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가 넘게 그렇게 이제 높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또 중간에 이제 기관까지 매도 쪽으로 강하게 합세를 해주면서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2600을 깨고 2591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 매수세가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오후 가면서는 이제 2600 이상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6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706억을 순매도했고 많이 팔았죠. 개인은 81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600을 지키면서 그래도 2605.39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42%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한 0.2%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이건 제법 이제 위로 좀 이렇게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 0.83% 그러니까 917까지 이렇게 밀어 올려서 회복시키는가 했는데, 중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늘리면서, 매도 강도를 늘리면서 잠시 머물렀던 플러스권에서 다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하락을 하는. 그래서 이제 오후 들어서는 이제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이제 다시 지수가 조금 올라와서 오늘은 이제 플러스권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67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9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6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20.32포인트, 어제보다 1.16%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 많이 올랐고, 포스코 DK도 올랐고, LNF는 500원 정도 빠졌으니까,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오늘 선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양 시장이 다 별로예요, 오늘. 코스피는 일단 이번 충격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이번 주까지 이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더블 탑,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도 5일 12선 이 밑에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은 1299원 10전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60전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전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판 게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이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406억 샀고, 기관은 487억 팔았고, 삼성 바이오만 외국인이 134억, 기관이 171억, 둘 다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또 산 게 없습니다. 코스피에선. LG화학은 외국인은 144억 샀는데 기관이 286억이나 또 팔았고, 현대차도 외국인은 5억 샀고 기관이 오히려 124억을 팔았고, 기아는 외국인이 81억 샀는데 기관은 180억을 팔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109억을 샀고 기관은 1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12억 샀어요. 12억.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이한 게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에 의해서 외국인이 11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89억을 팔았고 기관이 38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뭐 적지만 외국인 12억 순매수, 기관도 95억 순매수.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89억 순매도, 기관은 380억 순매수. LNF는 외국인은 323억 순매도, 기관은 69억 순매수. 이런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160억 이상씩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섹터별로 보면 되게 심플해요.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확산된다. 그래서 하루에 최고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을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좀 대중교통 타시거나 복잡한 데 가실 때는 마스크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사실 6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5주 연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7월 넷째 주에 신규 확진자가 31만 3천 명. 그 전주 대비해서 23%나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은 여름철 유행으로 하루에 이제 7만 6천 명쯤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코로나19를 핵심으로 해서 바이오 제약 이쪽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꼭 코로나나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도. 그건 이제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다음번 차기의 주도주로 상당한 무게를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이제 바이오 제약 쪽 희망을 걸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이건 이제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 오늘은 다소 좀 진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가 다 오르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진정돼서 뭐 가는 놈은 가고 다시 이제 뒤로 물러서는 애는 물러서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LK99 이게 이제 국내에 구현했다는 논문,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좀 핵심이 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제 정식 논문하고 샘플 데이터를 공개할 준비를 한다니까 국내에서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쇼크가 오늘 이제 뭐 어제 탁 세게 맞았고 오늘 이제 다시 이렇게 벌떡 일어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처럼 쉽게 조기에 마무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짧게 단기간이라도 내일까지는 좀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부터 시장이 전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전혀 관계없는 피치에 미친 짓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죠.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막 그러지 않아도 쏠림 현상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데 더 심해졌어요, 변동성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초전도체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출현하면서 시장이 마치 이제 지뢰밭처럼 돼 있는 거예요. 뭘 밟을지
모르는 거죠.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 군단조차도 공매도랑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밀렸다, 갔다 막 이렇게 되고 지난번 고점은 못 뺏기지만 지금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갖고 계신 분도 불안하고, 또 새로 뭐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분도 불안하고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이게 초전도체까지 뭐 출현하니까 갑자기 시장이 좀 어수선해지고 이제 불안해지는데, 이런 데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안 입고 살아남냐, 생존법.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비 트랩을 안 밟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첫 번째,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초전도체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하루 사이에 이 초전도체가 뭔지는 다 아셨을 거예요. 워낙 많이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 LK99 물질이 이게 상온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다면, 만들어낸 게 사실이라면 이건 노벨상감이죠. 노벨상 받아도 됩니다. 정말. 근데 이제 해당되는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정식 논문, 샘플 데이터, 이 공개를 준비한다는데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미 이제 이 뭐 관련주 막 이렇게 하고 이미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은 항상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움직이고 봐요. 어떻게 될 건가. 오늘은 이제 조금 쿨다운 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더더욱 오늘 이렇게 쉽게 쿨다운 되는 걸로 봐서 이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아닐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실에 가깝다면 아무리 그 싸고 싼 뭐 생내도 난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폭발을 하죠, 어디선가.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뭐 10,000원짜리, 10,000원 이하짜리 주식만 상한가 치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근데 이제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니까 그때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 난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단타라도 짧게 치고 나오겠다. 뭐 그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난 단타하겠다.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셔야죠. 근데 단타를 하는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타의 개념을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짧게 사서 빨리 판다, 이렇게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단타에 정말 들어갔을 때 생각대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주가가 샀는데 빠져요. 그리고 뭐 지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막 폭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개념의 단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절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일어나면 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뭐 감정을 이입해갖고, 뭐 그래도 뭐 이게 다시 이렇게 된다는데 어쨌는데 뭐 하면 진짜 지뢰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빠져나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자꾸 자기 생각을 합리화해갖고 물타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전도체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감등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별게 아니다 그랬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 별거예요. 근데 이제 피치사가, 뭐 아시면 피치사 영국이잖아요. 피치사가 시장에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애써서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그냥 쌩까고 무시하던 거예요. 이런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인데 이거를 피치가 끌어낸 거예요. 그거 잡아내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별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구조적인 게 아니에요. 뭐 지표, CPI가 어떻게 꺾여서 뭐 어떻게 됐고, 뭐 헤드라인은 어떻고, 코어는 어떻고, 이런 뭐 고용은 어떻고, 이런 이제 우리가 보이는 지표만 갖고 우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숨겨져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미국이 빚이 32조 달러인데 세수로 들어오는 게 5조 달러인데 그중에 20%를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피치가 이게 3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채권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되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피치 얘기대로 굉장히 뼈 때리는 그런 어려움이 돼서 시장을 괴롭힐 수 있어요. 2011년에 신용 강등 됐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자꾸 이거를 비교 설명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여러분 아시지만 막 유럽이 거덜날 때 아니에요. 그리스 막 완전히 항복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유럽도 워낙 나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신용이 강등돼도 미국 국채밖에 안전자산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신용등급 강등되고 너도 나도 미국 국채 줘, 미국 국채 살래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 하던 금리가 막 1.8인가 이렇게 쫙 하고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정부가 새롭게 차원 발행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국채 레이트가 떨어지니까 이자 부담이 적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지 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국채 단골 손님인 일본이 좀 사는 거 주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때랑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채권값이 올라가야 다시 말해서 미국 채권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채권이 오르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그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기대수익 주식 투자해서 그거보다 채권이 월등히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식시장에서 돈 빼서 채권시장 가겠어요. 근데 지금 비슷비슷해요. 3.8, 4% 이러니까 아직은 그게 명확하게 채권이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조금은 그래요. 일단 이런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관련 펀드들 있잖아요. 관련 펀드들은 일부분을 강제 매도해야 돼요. 그건 룰로 정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볼륨은 많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또 벌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 정부가 이제 대규모로 막 지원해주는 이제 보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니네 전부 빚내서 세금 걷어갖고 1년에 5조 걷는데 5조 걷는 데서 20%를 이자로 내고 있어? 그럼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 계속해서 부채 한도 올라가면서 계속 찍을 거야.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이제 그 대규모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이제 바이든 정부 짜증나죠. 근데 어쨌든가 이거 밝혀졌으니까 여태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애써서 아까 제가 그런 표현 썼지만 그냥 애써서 쌩 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기 좋아지고 해서 금리 내려가고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연준이 이것 때문에 금리를 갑자기 내린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8% 이런 데서 3%까지는 지금 팍 급하게 내려왔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급하게 못 내려가요. 그러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 상당 부분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또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각종 지표들만 따졌는데 이제는 근원적인 문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로 치면 여기 지하철이 새로 생겨 인테리어가 좋아 학군이 좋아 막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에 근데 철근 빼먹은 거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피치가 내던
끄집어 내던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게 하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 산다면, 거기 철근 제대로 넣었어요? 이거 한 번쯤은, 중개사무소 가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하나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뭐냐? 장기채 수익률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채 수익률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이게 진짜 떨어지고 있는가?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서 미국채를 막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고질적인 이 악순환의 돌려막기 구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피치가 3년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머리에 넣고 있으면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은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미국 국채 기관별로 정부에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때 우리는 이제 뭘 어떡하냐. 첫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을 흔들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어제 같은데 뭐 초전도체 나왔다고 그래서 갑자기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글로 간다든가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옮겨 다니는 거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배터리,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뭐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흔들지 말고 이슈를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 그게 다 이제 지금 순환에 입각해서 때 되면 다 움직이니까 그거를 각각 운영을 매매원칙대로 잘 하시면 된다. 그게 뭐냐? 각각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수급 체크예요. 수급 체크가 그겁니다. 수급 체크. 그러니까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포스코홀딩스를 사잖아요.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커버리지 들어오는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대차장고 한번 보세요.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이 관계는 제가 오늘 8.15 모니톡에 녹화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기회 되시면 커뮤니티에 연결시켜 드릴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흔들지 말 것. 두 번째는 수급 체크. 매일 해야 된다. 매일. 10일 2평의 기울기 매일 체크. 그리고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보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터져가지고 딱 뭐 어제 같은 날 사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을 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금요일인데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